안녕하세요. 행복한 인생의 마학 알베르토입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아 실시한 경제정책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부정이 52.9%, 긍정이 44.8%가 나왔습니다. 긍정의 답변 중 부동산 정책을 잘했다고 평가한 사람은 5%로 5위였고, 부정의 답변 중 부동산 정책을 잘 못했다고 평가한 사람은 17.8%로 최저임금 인상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11월 19일 부동산 가격이 안정됐다는 대통령의 평가와는 다르게 전국의 아파트 가격은 2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가격 상승폭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발표 등 정부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상승 지역도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분위기입니다. 서울 집값은 분양가 상한제 이후에도 새 아파트를 중심으로 최고가를 갈아치우면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강남, 서초, 양천, 동작구의 가격 변화입니다. 강남구와 서초구는 각각 0.14, 0.16% 올랐고 분양가 적용 지역에서 빠진 양천구와 동작구의 상승폭도 지난주 대비 더 커지고 있습니다. 강남구 대치동 레미안 대치팰리스 전용 면적 91제곱미터가 이번 달 27억 5천만 원 최고가에 팔렸습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아크로 리버파크 84제곱미터도 34억 원에 거래돼서 평당 1억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상승세는 재건축 단지에도 옮겨 붙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공급이 위축되면 장기적으로 재건축 단지의 희소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투자자들이 적극 매수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강남구 대표 재건축 단지인 은마아파트 84제곱미터는 이번 달에 21억 8천만 원에 거래돼서 신고가를 경신했고, 압구정 현대 6차 아파트 전용 면적 144제곱미터도 이번 달에 36억 5천만 원 최고가에 거래되었습니다. 송파구 분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84제곱미터가 최근 16억 5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이 금액은 지난달 최고가보다 1억 원 비싸게 거래된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조금 전 말씀드린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3개구의 아파트가 부동산 상한제 적용 지역의 아파트라는 것입니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서 투자 메리트를 떨어뜨려 집값을 잡겠다는 목적이었으나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집값이 오르는 역효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올인했던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비해서 문재인 정부는 오히려 부동산 거품을 잡겠다면서 각종 규제를 내놓고 있는데 부동산 가격이 왜 더 오를까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시중에 풍부한 유동자금, 즉 돈이 부동산 시장에 몰리기 때문인데요. 이때 정부가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은 돈줄을 조이는 통화정책입니다. 쉽게 말해서 금리를 인상하는 건데 지금 국내외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금리를 인상하면 부동산 잡는 데는 효과가 있겠지만 가계부채나 기업 부담의 증가라는 부정적인 효과가 너무 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눈치 보느라 미시적인 정책밖에 내놓지 못하는 겁니다. 정부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한마디로 생각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럼 집값 폭등을 이대로 둘 수밖에 없는 걸까요? 특별한 대책이 없을까요? 지난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분양가 상한제 전국 시행, 보유세 인상 등 아직까지 쓰지 않은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오늘은 답답한 마음에 주택 임대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주택 보급률이 2017년 103.3%였고 아직까지 정확하게 집계되지는 않았지만 2019년 106%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었다면 절대적인 수는 충분한데 누군가 여러 채를 가지고 투기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프를 보시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5년간 30% 증가했고 3주택 이상 보유자도 39% 증가했습니다.
또한 주택 소유 상위 1%가 소유한 주택 수는 2007년 3.2채에서 2007년 6.7채로 10년 사이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더욱 가팔라진 서울 아파트 가격 폭등은 단연 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다주택자에게 징벌적 과세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법이 아닐까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다주택자들에게 주택 임대업이라는 탈출구를 활짝 열어주었으니 이런 황당한 정책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몇 년간 팔면 안 된다는 조건을 달기는 했지만 이런 주택 임대업이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주범이라는 것을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눈 감아주는 걸까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가 난립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 정권 들어서 주택 임대 사업자들에게 수혜를 준다고 하니까 급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은 투자했다가 손해를 보더라도 개인 사정이지만 투자회사는 어떻게든 수익을 내서 회사를 유지하고 투자자들에게 수익 배당금을 돌려줘야 하니까 물불 안 가리고 부동산 투기에 앞장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동산 투자회사가 집값 폭등의 주범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개인의 돈줄은 막아놓고 투자회사의 돈줄은 풀어서 부동산 가격 폭등을 유발하고 있으니까 일관성 없다, 오락가락 한다는 말이 딱 어울리지 않나요? 따라서 부동산 임대업에서 주택 임대업은 제한하거나 금지해야 합니다. 대통령께서 집값 안정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셨고 장담한다고 하셨으니까 아마도 12월 중으로 추가 대책이 발표될 텐데요. 정부에 바라고 싶은 것은 강력한 대책을 아껴두지 마시고 과감하게 정책을 밀고 나가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술해야 될 환자에게 자꾸 진통제만 먹여서 내성만 키우지 말고 수술해서 근본적인 치료를 하고 만약 부작용이 있다면 그 부작용에 대한 치료를 하면 되지 않을까요? 더 이상 게임하듯이 시장 상황에 따라서 보여주기식 사전 예고 정책을 펴서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없음을 똑똑히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상식이 통하는 부동산 시장이 오는 그날까지 알베르토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좋은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